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계속 업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통일부 외교부인 걸로 알고 있는데 노동신문, 북한의 노동신문을 언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을 국민들한테 못 보게 막는 이유는 그냥 뭐예요? 국민들이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 될까 봐? 그거 아닌가요 원래?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예,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야, 저러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통일부는 그런 입장인데요. 다른 부처는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서. 정원 정도는 이런 걸 봐도 안 넘어가는데 우리 국민들은 이런 거 보면 홀딱 넘어가가지고 빨갱이가 되지 않을까, 종북주의자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거죠. 그렇죠. 이건 정말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을 믿어야죠.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너무 폄하하는 거죠. 노동신문을 예로 들긴 했지만 신종원 변호사 일단 지금 우리 정부가 북한에 견지하고 있는 태도를 감안해서 해석을 네,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 개인의 경험으로 한번 비춰보면 제가 그룹에서 남북 경협을 하면서 평양에도 가보고 뭐 남포, 신의주 쭉 많이 다녀봤습니다. 예. 그 이상의 교육이 없습니다. 가서 보면 그들의 어려운 삶, 어떤 간부들과 일반 그 인민들, 그 예. 민초들의 삶의 그 괴리 이런 것들을 보기만 하면 이래서 북한이 실상이 어떻구나 하는 걸 더 이상 뭐 방공교육 이런 걸 할 게 필요가 없을 정도로 금방 느껴집니다. 김일성 예. 종합대학에서 청년 대학생들하고도 대화해보고 그들이 어떤 시스템에 어떻게 교육받고 있는구나 이런 걸 해보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어떤 위상이 어떻고 이런 것들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 자긍심 이런 것들이 절로 생겨납니다. 예. 아마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부분에 어떤 체제적인 자신감 이런 것까지 결부가 돼서 이제 활짝 오픈하고 열고 가도 별 문제 없지 않겠느냐. 특히나 예. 그동안 이제 굉장히 이 어떤 냉전 체제처럼 얼어붙어 있는 게 지난 12.3 내란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드론을 보낸다 뭐 하면서 문제점들이 좀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훈훈하게 녹이고 좀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좀 열어야 되지 않느냐. 예. 그런 측면까지 감안해서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거는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대통령의 말씀의 취지는 국민이 그런 걸 보더라도 혹하지 않는다는 걸 알겠어요. 그러면 저희가 유튜브 등의 왜곡, 허위 이런 정보 왜 단속합니까? 그리고 강하게 지금 단속하자고 대통령께서 얘기 몇 번 하셨잖아요. 만약에 노동신문에 왜곡된 북한에 관련된 정보가 이게 국내로 유통되는 것은 당연히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여러 가지 심지어는 뭐 일부 방송까지도 이게 이 정도면 유튜브 수준 아니냐라고 대통령이 비판하시면서 그 정보의 정확성, 북한의 노동신문은 그 정보가 되게 정확하다고 믿고 계시는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밑바탕에 이 두 가지 기준 자체가 안 맞는 거, 예. 국내 정보에 대해서 그렇게 엄하게 다스리시면서 왜 북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없이 신뢰를 주죠? 저는 그 자체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뭐 하실 일? 아니 뭐 저는 기본적으로 뭐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수 예. 측의 입장에서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핵심적인 내용들은 우리 국민들이 체제전쟁에서 승리했고 경제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려볼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다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대북 정책에 대한 좀 포괄적이고 입체적인 변화에 대한 또 주문이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핵심적으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은 문화 전파를 통해서 북한의 주민들의 변화들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지금 북한이 두 개 국가라고 하는 측면들이 우리랑 절연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우리 문화가 침투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전 그래서 저 문제를 단순하게 예를 들면 그냥 뭐 북한에 대한 노동신문을 보냐 안 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좀 우리가 대북 정책, 대북 전략에 있어 과거와 다르게 좀 입체적이고 포괄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하나의 사례를 갖고 말씀하신 거를 좀 이해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제는 지방선거하고도 관련될 수 있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대전하고 충남 통합을 빠르게 추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에서 이 통합 단체장을 선출해야 된다고까지 얘기했는데 이를 두고 좀 해석이 여러 가지로 나오죠. 혹시 그 저번에 얘기했던 훈시경, 강훈식 실장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그때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 끝내기 전에요. 우리 비서실장도 고향 왔는데 한 말씀 하시지. 훈식이 형 땅 산 거 아니에요? 한 말씀 하세요. 글쎄요. 최소영 평론가께서 보시기에 이 발언을 그냥 한 거 같지는 않고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 대통령께서 최근에 보니까 국무회의, 그러니까 이제 업무보고 자리를 굉장히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보건복지부 할 때 그 이른바 이제 탈모 지원에 그건 네. 제가 뭐 2030을 겨냥한 발언이거든요. 성사 여부를 떠나서 이번에는 이게 가장 지금 우리의 캐스팅 보트라는 충청권을 뒤흔들 수 있는 메가톤급 이슈를 꺼낸 거예요. 사실 이거 국민의힘이 그동안 하자고 주장해 온 맞아요. 거고 민주당이 반대해 온 건데 꼭 대통령이 치고 나오고 물론 공약사항이긴 하지만 네. 치고 나오는 순간 의제의 중심에 서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야말로 정치적 센터의 본능을 과시한 거고 그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지금 충청권이 아마 제가 보기엔 모르긴 몰라도 굉장히 출렁거릴 겁니다. 그리고 이미 대통령이 이렇게 그 지시를 해놓은 이상 여기에 또 반박하기도 지금 사실 여권도 그렇고 야권도 또 의심은 정략적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대놓고 반대하기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하자고 한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지금 매우 곤혹스럽고 이런 혼란기적 상황에서 의제의 주도권을 쥐고 가려는 대통령의 그런 의도가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중차대한 이렇게 국토 종합개발과 균형 발전에 대한 문제는 저는 이렇게 서둘러서 이게 이렇게 가능하려면은 2월 안에는 입법이 성안돼야 되는데 예. 과연 이게 60일 만에 이렇게 되는 게 졸속으로 가는 게 맞는 것이냐. 좀 더 이렇게 광의의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훅 들어왔는데 이게 진짜 지금 아마 보기에 충청권에서는 가장 표심 출렁거릴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충청. 네, 그 충청권뿐만 아니라 이제 이게 심의 의결하고 하는 게 저희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의 이제 주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그리고 요게 갑자기 말씀하신 게 아니라 대선 공약에도 있고 12월 5일 충남에서 이제 말씀이 있었고 12월 8일 저희 업무 보고에서도 말씀이 있었고 어제 이제 18일 날 대전 충남에 의원들을 이제 같이 모여서 말씀이 있었는데 정치적 해석은 변론으로 하고 이거에 대한 절박성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강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수도권 일극화. 지금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수도권 인구가 48%였는데 지금 52%로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예. 우리나라 산업 생산의 53%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 소멸 전국에 89군데가 정부에서 지정한 지방 소멸 대상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 권역별로 5개 권역으로 묶어서 권역별로 앞으로 미래 발전을 도모한다 이런 측면이었죠. 예. 그 중에 가장 일종의 이제 모범 사례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게 약 4년 전쯤에 충청광역연합이라고 그래서 충남, 대전, 세종, 충북 네 군데가 합쳐져서 광역연합체로 왔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대전, 충남, 충남, 대전이 각 단체장이 이 통합을 표방하면서 경제권, 생활권 통합에 이어서 행정 통합까지를 먼저 주창을 하고 있었고 이번에 대통령이 봤는데 예. 그 받았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냐면 인구가 일단 358만으로 서울, 경기 서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큰 광역 특별자치시가 되는 거고 특별시가 되는 거고 GRDP 지역 내 총생산도 역시 세 번째 195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미래 대한민국의 당장 인구 소멸과 청년들이 떠나는 이런 현실들을 막기 위해서 국가 백년지 대계를 놓고 왜냐하면 집권하면 다 쥐고 싶잖아요. 그런데 쥐지 않고 놓고 간다라는 측면으로 봐도 좀 순수한 백년지 대계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말 우연치 않게 정책 홍보가 됐죠.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저희는. 아니 그리고 그 백년치 대계를 사실 국내심이 주장했던 거예요. 저희 법안까지 발의해놨거든요. 성일종 의원께서 네. 법안을 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발의했는데 이 공을 대통령께 뺏긴 거예요, 저희가 입장에서. 그럼 뭐 빠르게 가시죠. 마치 빠르게 가시면 되죠. 이게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먼저 주창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대통령 저런 말씀하시니까 물론 추진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공을 따진다면 이 공을 뺏긴 느낌이다. 이런 생각. 알겠습니다.